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낮에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집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녁을 아직 못 먹었거든요. 오늘 영상을 찍을 계획이었어서 치킨을 저녁으로 먹으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우울함과 외로움에 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영상을 찍었던 게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조금 더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럼 최근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거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찍었던 영상인데, 되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도 그 댓글들을 자랑을 하고, 혼자 여행할 때 그 댓글들을 봤는데 약간 울컥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고 싶냐면, 버티는 것과 행복에 관하여 라는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목표가 뭐였냐면, 제자리 걸음을 할지언정 잔발을 계속 굴리자, 이게 놀랍게도 제 올해 목표였습니다. 무엇을 이루겠다, 나는 어디까지 도달하겠다, 이게 목표여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이 저한테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한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크게 변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사실 같은 상황이었다기보단 약간의 내리막을 겪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제 스스로가 뭔가 하던 것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껴서, 그리고 약간 여담으로 제 친한 형이 사주를 보시는데 2024년이랑 2025년에 제 사주가 크게 발전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앞의 내용을 생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주도 너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는 정말 그냥 시간만 흘러가겠구나 라는 불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자리 걸음을 할지언정 잔발을 계속 굴리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잔발을 계속 굴리자인데, 뭔가 노력을 해도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일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노력한다고 다 결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했는데 약간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걸음을 멈추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거잖아요. 뭔가 결과를 못 내도 나는 어차피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 계속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세운 올해의 목표였고, 요즘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더 공감을 쉽게 하실 것 같은데, 야구에서 타자들의 타율이 3할이 넘으면 굉장히 잘 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3할이 넘는다는 건 10번 중에 3번을 성공시킨다는 거잖아요. 10번 중에 7번을 좋은 성과를 못 내도 3번만 성공하면 그 타자는 정말 잘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야구를 볼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 왜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라는 글을 어디서 봤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뭐가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이 성공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번 중에라는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10번 중에 3번을 성공하려면 어쨌든 10번을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대한 결과는 뭐 조회수나 뭐 기타 등등의 수치적인 게 있겠죠. 굉장히 일희일비하기가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10번 중에 3번만 성공시켜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묵묵하게 다음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잔발을 계속 굴리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저한테 너무 큰 위로를 줘서 계속 기억을 하고 되뇌이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는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위로를 받았냐면, 생각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생각이었어요. 자기 전에 되게 우울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안 좋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거나 일탈을 크게 한다던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을 안 했어요. 대신에 그래도 할 일은 했습니다. 책 읽고요, 운동도 하고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장을 약간 또 바꿔보면, 나를 만드는 건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결국에 나를 구성하는 건 나의 행동들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우울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그냥 그 몇 개월 동안 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 몇 개월 동안 그냥 책을 읽은 사람이고 그 몇 개월 동안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우울하고 외롭다고 술을 마신다거나 안 좋은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보통 건강에 안 좋고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안 좋은 거는 그 다음 날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우울하고 외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할 일을 하는 건 어떤가. 사실 할 일이라는 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에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동기가 뭐가 필요하며 내 생각과 행동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할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거의 벌써 1년이 다 돼가죠. 약간 우울하고 외로웠었는데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결국에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확인 덕분에 제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행복에 관하여 라는 말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주제죠. 행복이라는 게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남이 더 행복하다고 내가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너가 왜 행복하냐? 너는 불안하지도 않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행복이랑 불안은 아예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행복하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불안하죠. 정말 고민이 많고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정말 불안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행복하거든요. 왜 행복하지? 글쎄요. 저는 그래도 하루를 살잖아요. 좋아하는 일들로 되도록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통학을 하는 사람들은 왕복 2시간에서 3시간을 지하철을 타잖아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 시간들을 다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어서 하니까 그 지하철 타는 시간에 정말 초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취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저는 제가 싫어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을 차단하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치는 사람이랑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무례한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례한 걸 알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무례한지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건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한 거는 뭐 사정이 있었겠지. 나한테 막 약간 말하기 복잡하거나 껄끄러운 주제가 있어서 그냥 거짓말로 둘러댔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고민 없이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만 남겨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취미도 굉장히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를 최근에 찾았거든요. 사진을 찍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취미가 없는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 취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악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피아노가 될 수도 있고 기타가 될 수도 있는데 모두 무대를 꿈꾸면서 악기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경연대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콩쿨 같은 대회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이 그런 결과를 못 내서 불행한가? 그것을 못 즐기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과정을 즐기고 내가 무언가 하나 해냈다라는 그 재밌음? 그 즐거움 때문에 악기가 취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사진이 딱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진의 과정이 뭐냐면 일단 출사를 나가잖아요. 저는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 하던 그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니 정말 좋았고 순간 포착, 아름다움, 낯설게 이게 좋았습니다. 뭐냐면 사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연을 내가 포착하는 그 시선을 갖고 있느냐 이런 재미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항상 지나다니던 곳인데 낯설게 봄으로써 이런 구도는 되게 좋았구나, 이렇게 시선을 주면 되게 이쁜 시선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어서 제 일상이 되게 새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이 사진의 과정을 즐기는 게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왔고 뿌듯해요. 예전에는 내 사진, 그러니까 제가 찍힌 사진이 잘 나와야 기분이 좋았다면 요즘에는 그냥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잘 나왔어. 그러면 내가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저렇게 이쁜 바다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플레이어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지만 구도를 잡는 것도 생각보다 좋아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풍경을 찍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사진 한 컷에 사람이 꼭 들어가게 찍거든요. 인물 사진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그 사람의 뒷모습을 찍거나 그냥 그 사람이라는 피사체가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의 감정이 나오게 찍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마쿠라 앞에 그 바다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포즈만 봐도 너무 행복한 게 느껴져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과정들 덕분에 내가 이 사진을 취미로 느끼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냥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